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165cm에 35kg의 저체중에도 불구하고 13살의 나이부터 거식증을 앓다가 2010년이죠. 결국 28의 나이로 사망한 프랑스 모델 이사벨 카로. 여러분께서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델의 사망으로 거식증의 위험이 우리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신경성 식욕부진증이라는 병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심리적 문제가 원인이 되는 이 거식증을 한의학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생긴대로 건강톡톡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거식증입니다. 강의부터 함께 하시죠.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 이 자리로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거식증입니다. 다른 말로 신경성 식욕부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거식증은 날씬해지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음식을 거부하거나 또는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구토 또는 심한 운동을 하거나 설사약이나 이뇨제 등을 복용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거식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식욕이나 체온, 신경 내분비의 기능을 담당하는 대뇌 시상하부의 이상이 발병 원인으로 가장 유력한 견해가 있습니다. 발병의 원인이라는 견해가 가장 유력합니다. 거식증의 증상으로는 체중 증가나 비만에 대해 강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왜곡된 신체상으로 인해 체중 미달 상태에서도 끊임없이 체중을 감소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문제도 많이 개입이 되는 것이 거식증입니다. 체중 감소가 심각한 경우에는 저체온증이라든지 무월경, 부종, 저혈압 등의 다양한 내과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죠. 부적절한 식이 행동은 비밀스럽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가족과 함께 또는 공공장소에서 식사하는 것을 꺼려하기도 합니다. 폭식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체로 비밀스럽게 이루어지고 밤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에서는 땡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폭식을 하죠. 근데 몰래 해요. 몰래. 이게 문제예요. 또 폭식 이후에는 스스로 구토를 유도하거나 설사약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행동이 따르는 경우가 흔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보기 좋은데 자기는 뚱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개입되는 경우가 바로 거식증의 증상들이고요. 치료는 가급적 빨리 영양의 균형을 회복하기 시켜서 기아로 인한 건강 악화를 막고 체중을 회복하는 거예요. 요요 증상이라고 그러죠. 원상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사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본인은 조급한 마음에 빨리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이를 위해 입원 치료, 정신적 치료, 가족 치료, 인지 행동 치료 등 또 약물 치료 때에 따라서는 이런 것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아직 증상 호전에 결정적인 특효약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식욕 촉진제는 항우울제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식욕 촉진제는 항우울제 저런 약들도 부작용이 있고 습관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거식증의 한약적인 범주는 뭐가 있느냐? 말하자면 이 거식증이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되는데 어떤 범주에서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런 뜻입니다. 우선 오심건고예요. 음식만 먹으려고 그러면요 미식미식하고 누글누글해서 먹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것도 거식증의 일종류입니다. 하나의 종류입니다. 또 간신허약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게 사람이라고 그랬을 때 사람의 중심은 두 군데가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요 그냥 이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밑에서 간하고 콩팥이 제 역할을 해서 끌어잡아 다녀줘야 잘 들어가는 건데 간하고 콩팥이 약해져요. 허약해요. 그럼 이 역할을 못 하겠죠. 그래도 이런 현상을 제대로 간하고 콩팥에서 못 하면 바로 거식증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명문화세는 뭐냐면 여기에 불이 좋아야 되는데 이 불이 없어요. 그러면 또 유사한 현상이 안 나타나요. 그 전에 말씀드린 바 있는데 연세가 많은 분인데 귀가 큰데 한쪽이 짝짝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요. 자기는 음식을 먹으려고 그러면 딱꼭질이 난대요. 근데 옛날에 보니까 콩팥을 하나 제거했더라고요. 이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명문화세를 치료해주는 밑에 불을 좋게 해주는 이런 약을 드렸더니 그게 치료된 적이 있어요. 이와 같이 거식증의 한의학적인 범주는 다양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거 말고도 또 있어요. 더 복잡하게 들어가면 힘들어요. 자, 거식증의 한의학적인 치료는 이진탕 감이방 또는 신기환으로 간신을 돋궈주거나 팔미환이라는 것으로 명문화를 돋궈주면 거식증 같이 이렇게 굉장히 불편해하는 경우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식증은 신경성 식욕부진인데 이게 사실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특별한 치료법이 없는 것 같으나 한의학에는 그 원인을 찾아서 이게 오심건구냐, 간하고 콩팥 기운이 약해서 그런 것이냐, 또는 명문화에 의해서 온 것이냐를 따져서 한의학적으로 치료하면 신경성 식욕부진인 거식증이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거식증, 신경성 식욕부진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거식증 치료 사례 소개해 주실까요? 네. 50대 후반의 여성이 도대체 밥을 먹으면 자꾸 토한다고 그러면서 내원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느글느글 토할 것 같고 밥을 먹기도 싫답니다. 도대체 밥을 먹기가 싫다면서 내원했는데 이분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도 뚜렷한 원인이 나오질 않고
한 번은 열흘 정도 입원하면서 각종 검사를 다 했는데도 원인을 알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하는 얘기가 신경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느 분 소개로 한방 치료를 받기 위해서 내원해서 한방 치료 후에 좋아진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열흘 동안 각종 검사를 다 했는데 원인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니까 많이 네.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환자의 맥과 체질도 살펴볼까요? 네. 이렇게 본인은 괴로운데 그 원인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을 때에는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여성도 두상이 크면서 얼굴이 각이졌습니다. 얼굴이 각이지면서 이렇게 얼굴이 커요. 그러면서 코가 오똑하고요. 그러면서 얼굴에 뭔가 수심이 있는 듯한 이러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맥도 좌우 맥이 뭔가 마음에 맺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맥이 나왔습니다. 네, 그 밖에 다른 동반되는 증상은 어땠나요? 네. 특징적인 것은 자고 일어나면 몸이 약간 부은 듯하고 오후가 되면 빠지고 특히 심할 경우에는 손발까지 붓는다는 것입니다. 종합검사를 하려고 아무리 찾아도 원인이 나오지 않으니까 종합검사를 하려고 10일을 입원했는데 검사상에는 아무것도 다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자고 나면 머리가 개운치 않고 몸이 무겁고 밥을 먹으면 토하고 느글느글 미식미식하면서 밥을 먹을 생각이 없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밥을 먹기가 싫다. 참 가족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어제 처음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웠다. 속이 느글느글 하면서 열이 혹 달아올랐다 식었다 하면서 힘이 빠져서 죽을 지경이다. 밥을 못 먹으니까요. 밥을 먹으려면 누글누글 미식미식하고 토할 것 같으니까요. 각종 검사를 해도 안 나오니까 더욱 괴로운 거예요.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마음이 편히 가져야 당신의 헝클어진 그런 그 몸 상태, 정신 상태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끄떡떡 하더라고요.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근데 얘기를 안 해요. 마음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활하는데 불편한 것이 있어요. 뭐예요? 밥맛이 없는 거예요. 또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 느글느글 미식미식해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허리가 아프냐 물어봤더니 허리가 조금 아프면서 그래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그러는데 조금 좋아지긴 하는데 미식미식하고 토할 것 같고 밥맛이 없는 것은 낫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 환자는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네. 이런 경우에 한의학에서는 기증이라고 합니다. 기증. 이 기증은 두 가지 개념을 가져야 되는데 마음이 우울하면 음식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마음이 우울하면 이 마음에는 모터가 있어요. 모터가 있는데 선풍기와 같은 모터예요. 이 모터가 제대로 돌아야 마음이 편안해서 모터가 제대로 돌아야 우리가 마음이 편치 않으면 어디에 가슴 치잖아요. 모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모터가 제대로 운행되고 순환되어야 음식이 내려갈 것인데 이게 편치가 않으니까 모터가 제대로 안 돌아서 음식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즉 기분이 나빠서 안 내려가는 거예요. 병명을 굳이 붙이자면 신경성이에요. 마음이 우울해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프면 아프다고 생각하면 다 아프고 안 아프다고 생각하면 또 아무데도 아픈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밥맛이 없고 식욕이 땡기질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 뭐가 숨어 있냐면 얼마 전에 딸을 시집 보낸 후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그제서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기병이 맞죠. 병원 가서 진단해서 나오겠습니까? 그게 마음병인데 안 나오죠. 병원에서는 거식증이라는 병명은 붙였는데 이걸 치료를 못하는 거예요.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기병, 기증 또는 담화라고 합니다. 병원에 가니 똑같은 환자가 여럿 왔더랍니다. 한 사람은 자기는 딸을 시집 보낸 후에 생겼는데 또 다른 사람은 딸을 출산했는데 두 번째 또 딸을 낳았어. 그랬더니 똑같은 증상이 있어서 내원을 했더랍니다. 네, 마음이 아픈 이 신경성인 환자 어떻게 치료를 해주셨습니까? 네, 이럴 때 이제 한방 치료가 정말 기가 막힌 치료법이 있죠. 구토문, 토한다 그러니까 구토문에 가보면 오심건구라는 그런 조문이 있습니다. 기가 울체돼서 오는 것과 화가 울에서 오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가 울체됐다는 것은 얼굴이 각이 진 사람이 느글느글 미식미식하면서 밥맛이 없는 경우, 토할 것 같은 경우 얘기고, 화가 울에서 왔다는 것은 뭐냐면 얼굴이 붉으면서 코끝이 뾰족하면서 입술이 얇고 살이 안 찌고 목이 길고 눈이 동그랗고 이마가 톡 튀어나온 이러한 화가 울체되기 쉬운 사람한테 오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성은 어떻다 그랬어요? 얼굴이 각이 진 기과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가 울체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 보고 이진탕에 향부자, 백두구, 사인을 넣어서 썼더니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아졌습니다. 네, 치료 결과도 궁금합니다. 이 여성 하시는 말씀이 이 약을 먹자마자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너무 좋더랍니다. 뻥 뚫리는 것 같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 뒤에는 누글누글 미식미식거리는 게 없어지고 식욕도 땡겨서 총 5채를 투여한 후에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고 식사를 제대로 잘 하니까 전신 건강이 좋아지고 마음도 좀 편안해져서 요즘은 잘 지내고 있다면서 다른 환자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네, 우리 몸의 건강은 마음의 건강과 절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방의학을 통해서 몸과 마음의 건강 모두 잘 챙겨보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대변실금과 소변실금입니다. 대변만 참지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소변실금이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 심각성은 상당합니다. 대변실금을 따로 설명할 수도 있고 소변실금을 따로 설명할 수도 있는데 오늘 주제는 대변실금과 소변실금이 동시에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심장은 변과 한을 주관한다는 차원에서 변이라는 건 대소변을 얘기하고 한이라는 것은 땀을 얘기합니다. 대소변의 이상은 선천지기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취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선천지기라는 것은
정기신혈의 문제입니다. 정이라는 것은 인신의 근본으로서 정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 병들이 벌떼처럼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변실금이나 소변실금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이 허하면 허리 등이 아프고 정강이 시큰거리고 골수는 뼈를 채우고 있으며 뇌는 수해인데 수해가 부족하면 머리가 빙빙 돌고 정강이가 시큰거리고 눈이 어지럽고 대변이나 소변에 이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기라는 것은 정과 신의 토대로서 기는 신의 할아버지이고 정은 기의 자식이므로 기는 정과 신의 토대가 된다. 기는 수명을 늘리는 약이고 심은 기와 신을 부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심이 뭐예요? 변과 한을 주관한다 그랬죠? 그래서 대소변 관계를 우리가 여기서 논하는 겁니다. 기가 허하면 몸이 약해지고 몸이 약해지면 병이 생기고 병이 생기면 생명이 위태로워진다. 그것뿐만 아니라 대소변에 이상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기의 중요성. 모든 병은 기에서 생기고 모든 통증은 기로 인한다. 여기 통증일 때는 이거는 화가 되겠습니다. 네. 소기증이라는 것은 기운이 없어서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 기어가 들어가는 목소리, 호흡이 미약하거나 기가 약해서 말을 제대로 못하는 이런 것을 얘기하죠. 기를 기르려면 말을 많이 하면 안 되고 말을 적게 해야 내기를 기르는 것이 양생의 요결이 되겠습니다. 정이라는 것은 신은 우리의 몸의 주인인데 신이 편안하면 오래 산다. 양생에 있다면 신을 기르는 것이고 그 다음은 형을 기르는 것이다. 심의 중요성. 심을 고유하면 온기 같은 데서 온갖 병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오래 살 수가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심을 기르면 질병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심은 변과 한을 주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심이 문제가 생기면 대변과 소변에 문제가 생기고 참을 수 없는 실금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칠정에 의해서, 칠정이라는 것은 희노우사 비경경인데 이걸 칠정이라는데 이게 모두 신이에요. 신이 과하면 몸을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혈이 중요성, 혈이 0이 된다. 혈이 영화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혈을 상하게 하는 것은 바로 열인데 열이 많으면 혈이 손상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소변의 실금의 원인은 음어내열입니다. 음어내열. 이건 뭐냐면 대개 음어내열이라는 것은 마른 사람, 음이 부족한 거예요. 음이 부족해서 마르면 어때요? 안에서 열이 생겨요. 그러면 진액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병들이 오는데 그 중에 특이하게 대변과 소변의 실금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심장 허증에 의해서 심장은 병과 한을 주관한다 그랬죠? 대변, 소변의 실금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소변, 소변의 실금의 원인은 두 가지 경우를 크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소변의 실금의 치료는 감이사물탕이라든지 감이성심산 같은 이러한 약들을 체질에 맞게 가감해서 쓰면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변, 소변, 실금 말하자면 대변 실금은 따르고 소변 실금이 따로인 경우도 있지만 대변과 소변에 참지 못하는 경우 이것은 심장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또 음어내열의 경우에도 있다. 그래서 어떤 원인에서 이게 오는지를 파악해서 어떻게 파악하느냐 바로 생긴 모습을 보고 파악하는 거예요. 마른 사람이면 음이 허한 것이고 코가 뾰족하고 입술이 얇고 눈이 동그랗고 얼굴이 붉으면 심허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떤 원인에서 오는지를 찾아서 한의학적으로 치료하면 대변 실금과
소변실금을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박사님의 두 번째 강의는 대변실금과 소변실금이었습니다. 박사님, 이 네. 대변과 소변실금으로 고생하다가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가 있나요? 네. 이런 환자들이 심심치 않게 옵니다. 물론 이제 대변 실금 상태만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소변 실금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그 증상이 심해져서 대변과 소변이 동시에 참을 수가 없는 이런 상태가 돼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런 병들이 한의학으로 치료가 되는 줄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허리 다리가 아파서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원했다가 허리 다리병의 원인이 대소변 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이 설명을 들은 후에 자기가 대변과 소변을 참지 못하고 대변이 마려우면 약간 저리고 소변이 마려우면 급하면서 찔끔하는 이런 현상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약을 투여한 후에 대소변 상태가 좋아지면서 허리와 다리병이 치료된 경우가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네, 이 대소변의 이상이 허리와 다리병과 연관이 있다고 하니까 참 신기한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허리 다리병이 대변과 소변의 문제와 연관이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다리 주물르고 허리 주물르면 낫는 거죠. 그게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 허리 다리병이 심각하게 깊이 들어간 경우는 대변과 소변의 문제 때문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소변은 앞으로 나가고 대변은 뒤로 나갑니다. 그 가운데 허리가 있고 다리가 있고 사람 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변과 소변에 이상이 있으면 그 가운데 있는 허리, 다리가 이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말하자면 대소변은 인신의 근본이 무너지는 것이고, 인신의 근본이 무너지면 허리, 다리병, 전신의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고 허리, 다리병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소변 문제가 허리, 다리병을 고치는데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환자는 어떤 체질이었습니까? 얼굴이 갸름하고 돌출된 형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사람 중에 펑퍼짐하게 생긴 사람이 있고 돌출, 좁으면서 이렇게 앞으로 돌출된 형이 있죠. 근데 이 사람은 갸름하면서 얼굴이 돌출된 형입니다. 또 얼굴이 전체적으로 붉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들을 한의학에서는 음허 내열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병들이 올 수 있는 체질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역시 음허 내열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병들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소변, 대변 참지 못하는 현상, 또 그거에 의한 허리, 다리병이었습니다. 네, 이 환자의 증상들도 짚어주시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많아서 상당히 힘들어 했습니다. 교통사고가 난 뒤에 허리가 좋지 않아서 볼트로 교정하는 이러한 치료도 받은 적이 있고, 썰매를 타다가 꽁지뼈를 다쳐서 거기를 치료한 적도 있고, 이것이 안 좋으면 우측 발가락 쪽으로 저림 증상이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척추가 눌리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측 다리를 못 쓰겠고, 가끔 자고 일어나면
우측 등 쪽 날개뼈 부근이 심하게 결린다고 했습니다. 설사를 잘하고 치질 수술을 2번 했고 화장실을 빨리 가지 않으면 대변을 묻힌다고 했습니다. 소변은 2달, 3달 전부터 보기 전에 마려울 때 통증 비슷하게 있으면서 역시 참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까? 아니, 대변은 또 참을 수가 없고 소변도 참을 수가 없으면 대중교통을 탈 수가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참으로 곤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선적으로 치료해 줘야 전신이 건강이 좋아지면서 허리, 다리도 좋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많았는데요. 어떻게 치료를 해주셨나요? 네, 대소변 이상을 우선적으로 치료해야 된다는 한의학의 원칙이 있습니다. 대소변에 이상이 나타나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치료해주면 대소변 문제는 오장육부와 연관되고 오장육부는 전신적인 건강 상태니까 전신적인 건강 상태를 살필 때도 대소변 문제를 우선적으로 치료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음어내열형으로 생겼기 때문에 음어내열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감히 사물탕을 선방한 것입니다. 네, 치료 결과 궁금합니다. 소변을 참지 못하고 대변을 참지 못하는 현상들이 우선적으로 좋아지더니 엉덩이, 골반, 허벅지 쪽으로 아프던 현상들이 많이 좋아졌고 허벅지 저리던 것도 없어졌으며 꼬리뼈 인근이 당기던 이런 현상들도 가끔은 나타나는데 많이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허리다리가 아프거나 꼬리뼈가 아프거나 이러면 진통제를 쓰고 그것을 치료해 주거나 마사지를 해주거나 만져주는 이런 현상을 이런 치료를 하는데 이분의 경우는 대소변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오장육부가 조화를 이루고 이것이 전신의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쳐서 허리, 다리가 아프던 이런 현상들이 좋아졌던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조성태 박사의 백세건강 한방톡톡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팔팔한 백세건강을 위해서 박사님만의 특별한 한방비법도 전해드리고 여러분의 건강 고민 사연까지 풀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대전에서 홍지영 님이 고민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박사님 안녕하세요. 방송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 건강 문제 여쭤보고 싶은데요. 남편이 여름만 되면 복통을 많이 호소합니다. 여름만 되면 배가 살살 아프다고 해요. 2번 정도 병원에 간 적이 있는데 검사를 해도 원인이 나오질 않아요. 남편은 58세이고 둥근 얼굴입니다. 175cm의 키에 89kg으로 좀 땅땅해 보이는 체질이고 땀이 많고 속살이 희고 배가 볼록 나와 있습니다. 배에서 물소리가 많이 나고요. 대변 상태는 물어보니 좀 퍼져서 나온다고 하는데 왜 여름만 되면 배가 아프다고 하는 건가요? 체질상 문제가 있는 건가요? 네, 여름만 되면 배가 살살 아프다고 하는 남편. 네. 자세하게 체질도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러네요. 원인이 무엇일까요? 네. 우선 이제 여름이라는 계절적인 특징은 기가 부족되기 쉬운 계절이고 심장이 약해지면서 배가 찬 계절입니다. 배가 찬 계절인데 사람들은 갈증이 나고 더우니까 찬 것을 자꾸 먹을 수가 있고 찬 과일 같은 거 냉면도 차게 얼음 넣어서 이렇게 먹는 사람들이 많죠. 더군다나 배가 나왔다는 것은 배가 냉해서 순환이 잘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름이란 계절은 겉이 더우니까 배는 점점 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을 찬 것을 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냉해서 오는 복통이기 때문에 배가 많이 아픈 게 아니라 살살 아픈 것입니다. 깐죽깐죽 아프다. 살살 아프다. 은근하게 뻐근하게 못 견딜 만큼 아프다. 이것은 바로
냉에서 차서 나타나는, 냉에서 차면은 순환이 안 되는 겁니다. 장기가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위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장도 제 역할을 못하고 조직들도 제 역할을 못하니까 통증이 깐족깐족 살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배를 따뜻하게 하고 찬 거, 날 거, 센 것을 가능하면 적게 들고, 우리가 참외를 들더라도 여름에 참외가 여름 음식인데 과일인데 참외도 한쪽만 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조심하면 얼마든지 복통 상태를 많이 줄여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사연 주신 홍지영님, 오늘 상담 도움되셨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신 조성태 박사님 고맙습니다.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거식증, 신경성 식욕부진, 그리고 대변실금과 소변실금, 이 두 가지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00세 건강을 위한 여러분의 확실한 선택, 생긴 대로 건강톡톡은 다음 주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잘 듣습니다.